게이 같다, 푸시 같다, 마초 성향이 강한 서양의 음악 팬들은 K-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오랫동안 팝 시장의 대세였던 힙합은 여성을 쉽게 비하하거나 범죄를 주제로 가사를 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힙합 전에 대세였던 락도 거칠고 나쁜 남자, 노빠꾸 뭐 이런 남성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성향에 비해 K-팝 아이돌들은 깔끔한 메이크업, 하얀 피부와 잘 정돈된 헤어, 건전한 가사, 마초를 지향하는 서양 사람들에겐 게이 같다, 징그럽다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미국인들의 마초스러움에 대한 집착 생각보다 더 엄청난데, 남자가 여자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 게이라고 의심하고, 심지어 서정적인 남자 락밴드의 음악을 들어도 너 게이냐?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게이 공포증이라도 걸린 건지 이쯤 되면 병적이죠. 근데 이런 병적 혐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즈 때문인데요. 에이즈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미국의 1980년대, 아직 이 병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던 시기라 주로 동성애자들에게서 많이 발병된다 라는 사실만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곱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에이즈는 이 혐오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0년대 미국은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아예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금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동성끼리 손을 잡거나 스킨십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에이즈에 대한 무지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성애 차별이 시작됐고, 이 시대를 경험한 세대는 자연스럽게 동성애자를 괴물처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힙합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남성 래퍼들이 그야말로 숨쉬듯 푸시나 페곳 같은 비하성 단어로 가사를 채워나갔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게이를 욕설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오면서 조금씩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휴대폰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회적 약자였던 LGBT가 서로를 알아보고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에 대한 분노를 다 같이 연대해서 토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음악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레이디 가가, 기괴한 컨셉, 퀴어 컨셉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시장에선 가가를 관종, 미친 사람처럼 보도했지만, 어린 시절 학폭을 피해 성소수자가 모이는 클럽에서 해방감을 맛봤던 레이디 가가는 이 퀴어함, 게이스러움을 메인 컨셉으로 밀며 등장했고, 이게 앞서 말한 LGBT 커뮤니티의 성장과 맞물려서 가가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K-팝도 2010년대부터 소수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미국 시장에서 성장했죠. 앞서 말한 LGBT와 미국 내 소수 인종들이 BTS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해보면 방탄은 태생부터 소수자, 언더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자, 한국이라는 국적, 남자치곤 곱상한 외모, 완벽하지 않은 영어 실력, 래퍼인지 댄스 가수인지 애매한 정체성 등등, 여러모로 미국 주류 계층에겐 낯설고 솔직히 말하면 아예 관심조차 못 받을 만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 외국 K-팝 팬들에겐 오히려 이런 점이 어필이 됐어요. 미국 내 소수 계층들이 이 소외감에 공감하기 시작했던 거죠. 소수자, 약자라는 공감대는 이들을 모이게 만들었고, 이 연대는 팬이라는 이름의 다수, 이 다수는 알고리즘이라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처를 위로하는 BTS의 메시지는 미국 주류 계층에게도 닿게 됐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자신만의 우울은 존재하기에 BTS의 음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K-팝이냐 게이팝이냐 뭐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다만 이 게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동성애자라는 좁은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소수자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퀴어, 게이, 성소수자 의미로서의 동성애 컨셉도 K-팝 씬에 등장했죠. 사실 음지 문화긴 하지만 아이돌 멤버들의 소절한 팬픽이나 많은 창작물들은 꽤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이돌 그룹은 K-팝 팬들의 판타지를 자극했고, 이런 상황들은 좋든 싫든 주 소비층이 K-팝을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MZ세대, 즉 게이에 대한 공포심이나 혐오감이 별로 없는 세대가 음악 시장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메이저 아이돌들이 젠더리스 패션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음악의 전반적인 컨셉이나 가사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기 시작했죠. 예전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이성 가수를 쫓는 게 당연하고 일반적이었다면, 요즘 4세대 여돌들은 오히려 여자 팬이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꼭 동성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성별은 신경 안 쓰고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동경한다 이런 개념에 가까운데, 보수적인 동북아시아, 그 중에서도 유독 더 보수적인 한국에서 이런 변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음악계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분야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죠. Y2K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였던 홍석천의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하리소의 등장은 문화계에 엄청난 영감을 줬고, 그 후로 몇 년 뒤 동성애 코드가 있는 영화 왕의 남자가 1000만을 찍고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 이준기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공중파 드라마에서도 대놓고 동성애가 다뤄졌는데, 유독 K-팝 씬에서의 동성애는 오랫동안 음지 문화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레이디 가가를 비롯한 많은 K-팝 스타들이 메이저 시장을 휩쓰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음악계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죠. 또 최근에 수우파가 대박을 치면서 보깅이나 드래퀸 같은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춤과 패션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댄스 음악을 주로 하는 아이돌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좋든 싫든 동성애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촌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받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런 급진적인 변화에 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헐리우드에선 PC주의라는 매우 폭력적인 방식의 다양성 강제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소수라는 약점을 영악하게 이용해서 상대방의 배려를 강요하는 일부 동성애자들도 LGBT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죠. 이건 LGBT 진영에서 꼭 고쳐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음악이 별로라서 안 좋다고 했더니 이걸 동성애에 대한 비판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쉬운 예시로 최근에 솔라가 발표했던 컬러스가 있죠. 무대 퍼포먼스나 댄서들의 모습, 이 장르 자체가 게이들이 좋아하는, 그들을 연상케 하는 곡인데 솔직히 좀 산만하고 정신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틱톡을 노리고 나온 곡 같아 보이고 대놓고 LGBT 진영에 샤라웃을 바라고 만든 것 같아서 딱히 멋지다는 느낌 받지 못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경력과 실력에 비해 너무 1차원적인 곡과 무대였죠. 근데 이런 류의 비판을 하면 이걸 까면 너는 동성애 혐오자야 같은 유치한 반박을 해버리니까 이런 편협한 태도가 되려 게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음악은 그저 음악일 뿐 어떤 사상이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악보다 신념을 더 우선시해버리니까 아티스트는 대중의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결국 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요리사인데 개판으로 만들어도 다 맛있다 그러면 결국 요리사는 감을 잃고 그 식당은 당연히 망하겠죠. 비판과 비난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공격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태도는 새롭게 자라나는 알파 세대에게 LGBT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점점 더 쉽게 만나게 될 겁니다. LGBT의 사회 진출은 점점 더 당연한 현상이 되겠죠. 작년부터 공중파에 진출한 풍자의 경우만 봐도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재민들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하죠. 음악 업계 역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진화하게 될 거고, 몇 년이 더 지나면 퀴어, 게이 컨셉도 별로 특별한 게 아닌 게 될 겁니다. 힙합, 랩처럼 다양한 장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겠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저 새끼 껴있는 척 하려고 존나 진보적인 척하네,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바의 핵심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얘기예요. 1800년대 후반 조선에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현재 대한민국에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다양한 성별, 성적 지향성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점점 우리 삶의 일부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술가는 급변하는 예술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